네, 안녕하세요. 아미랑의 김선만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주제인 줄기세포가 과연 암치료에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된다면 어떤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기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줄기가 되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보면은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세포에 또는 세포가 자라나는, 성장하는, 분화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줄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줄기세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계속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마치 손오공이 계속 분열해서 많은 손오공이 나오듯이 자기와 똑같은 일을 가진 세포로 계속 분열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맞는 키 같은 일을 합니다. 마치 맥가이버처럼 자기가 위치한 위치에서도 일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먼 곳에까지 가서 일을 합니다. 맞는 키, 마치 맥가이버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평상시에는 쉬고 있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손오공처럼 분열해서 맥가이버처럼 가서 고쳐주고 대응하고 싸워준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줄기세포의 근원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즉 우리가 수정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정란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윤리적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체줄기세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줄기세포를 갖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몸은 고장이 나거든요. 염증에 의해서 염증도 생기고 상처도 낳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처가 났을 때 누군가가 고쳐줘야 되는데 항상 그 만능 수리공을 그 주변에다 갖다 놓거나 또는 먼 곳에서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골수 줄기세포다, 또는 지방에서 뽑은 줄기세포다, 혈액에서 또는 뽑아낸 줄기세포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추출했느냐,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라는 노벨상 받은 분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노벨상 기술인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는 분화가 되면 거기서 멈춰서 일을 하다가 탈락이 됩니다. 근데 역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 줄기세포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만능 줄기세포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기술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조금 더 이제 연구 단계에 있고, 물론 일본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줄기세포가 암치료에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연구 및 임상 단계입니다. 확정적으로 줄기세포가 우리 암에 대해서 치료를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미미한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줄기세포 이식 분야입니다. 대개는 백혈병이나 림프종, 일부 뇌종양 등에서 강력한 항암제를 쓴 이후에 그때 줄기세포 이식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치료 목적의 근거는 강력한 항암제를 주면 암세포가 거의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거의 다, 또는 전멸시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불행히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같이 죽습니다. 조혈 기능도 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메꿔주기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또는 인정받고 치료받는 줄기세포 치료 영역입니다. 줄기세포 이식 분야. 반면에 이런 아까 얘기했던 성체 줄기세포를 치료한다든지 또는 배양에서 치료하는 쪽은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 자체의 배양을 통해서 생긴 그 줄기세포가 정말로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서 생긴 줄기세포가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면에 오히려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게 연구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자체에 의한 치료보다는 줄기세포에서 분비된 세포 소포체, 영어로는 extracellular vesicle, 줄기세포가 배양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분비한 물질이 있습니다. 요거를 싸고 있는 조그만 소포체, 그 안에 우리 몸에 중요한 mRNA라든지 또는 서로 사이토카인 같은 신호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도 더 중요한 역할, 면역 원성 없이도
치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이런 치료들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고요. 역시 줄기세포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세포 외 소포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항암 작용을 했던 세포 외 소포가 있다면 이거는 적절히 이용해서 암 치료에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 역할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고, 또 다른 분야로는 이런 줄기세포나 세포의 소포가 암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줄기세포나 세포의 소포에다가 우리가 치료 목적에 항암 물질을 붙여서 보내면 고도의 표적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할 부분이 안전성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오히려 암을 더 촉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치료 분야이긴 하지만 줄기세포는 단지 재생과 회복 분야를 넘어서 암 치료에 있어서도 충분히 발전 가능하고 치료 영역으로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암이라는 복잡한 질병 치료를 위해 기존의 치료 방법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도 있지만 줄기세포 치료, 또 암이란과 같이 고주파원 치료라든지 합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을 통해서 더 나은 암 치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암이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랑? 암이랑!